일단 시작을 해보자고. 아까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쉬운데, 이거 못하면 그 다음 게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좀,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오케이? 세포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포 주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기가 뭔지 알지? 예를 들어서, 1주기가 뭐야? 1주기? 하루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야. 12시부터 다시 쭉 와서 이제 또 자정 12시가 되는 거. 이걸 주기라고 하거든. 그럼 세포에서 세포 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포가 계속 성장해서 죽으면 그건 주기가 아니야. 근데 세포가 성장하고 다시 세포 분열해서 새끼세포가 되고 딸세포지, 그지? 다시 성장하고 분열해서 또 새끼세포가 되면 이건 주기지. 주기지! 이게 아니고 주기. 오케이? 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포 주기는 첫 번째 알아두세요. 세포 주기가 언제 시작하냐라고 물어보면 딸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즉 세포 분열이 딱 끝났을 때 세포 주기가 시작하고 성장해서 다시 분열할 때까지, 그걸 하나의 세포 주기로 합니다. 오케이? 시작 지점이 세포가 분열해서 딸세포가 만들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의 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자고. 이거 되게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지? 키워야 되지. 안 그래? 마찬가지야. 세포가 분열해서 작은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거 키워야 돼. 그지? 커야 된다고. 크는데 지금 너네가 거의 다 큰 단계라고 보면 되겠지. 성인이 되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덩치 커지지? 덩치 커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몸이나 머리로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해지고 정확해질 거야. 아마도 비슷해. 세포도 덩치가 커져.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에너지 물질, 특히 단백질과 에너지 물질, 딴 거를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 단백질과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간기. 간기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사이 간자를 얘기하는 거야. 뭐와 뭐 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사이 간자고, 왜 이 사이 간자라고 얘기하냐면 세포 주기의 주어가 뭘까? 주인공? 분열이야, 분열. 분열이 없으면 주기가 없지, 그지? 그러면 분열이 주인공이고 그 나머지 시기는 그냥 그 분열과 분열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간기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간기가 있어요. 간기가 있고 이제 분열을 다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세포 분열 시기로 들어가는 거지. 분열기. 아마 M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분열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간기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어때?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시계라고 생각하면 시간으로 봤을 때 분열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 그지? 실제로는 20%도 안 됩니다, 분열기는. 그러니까 간기가 훨씬 더 길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아니, 성장하는 시기가 그렇게 이제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근데 간기는 또 실제 그 시기의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 간기 시기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G1기, 두 번째 시기는 S기, 세 번째 시기는 G2기라고 합니다. 자, 분열기를 M기라고 합니다. M기는 네 가지 시기, 전, 중, 후, 말기로 돼 있고, 자, 시작. 분열이 끝나면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성장을 해야 돼. 꽤 오랜 기간 성장을 하는 시기, G1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성장을 다 했으면 이제 이 세포는, 잘 들어, 이 세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다시 분열할지, 아니면 내가 기능하는 세포가 될지. 예를 들어 세포 독성 T세포가 될지, 아니면 다시 분열할 수 있는 세포가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다 성장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G1기 맨 끝에 중요한 지연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인강 수업이나 뭐 들어보면 G1 체크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지연식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성장하다가 세포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기구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현미경은 죽어 있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현미경,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걸로 보면, 계속, 물질이 이동하고 점점 덩치가 커지다 멈춰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중요한 지연 시기라고 해. 이때 뭐 하는 거냐면 판단을 하는 거야. 분열할지, 안 할지. 분열 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열 안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세포가 되려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다쳤어. 그러면 여기 이 다친 부분에 피부 세포가 탈락했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피부 세포가 다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잖아, 너네. 안 그래? 그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다가 피부 세포를 제공하는 줄기 세포가 있어요. 피부 줄기 세포가 있는데 피부 줄기 세포는 세포 분열 한 다음에 피부 세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제공을 해야 될 거고, 또 어떤 세포는 다시 분열을 할 수도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 피부 세포처럼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가,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세포 주기를 나오게 됩니다. 세포들을. 됐니? 세포 주기를 나온다는 건 이제는 분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로 시기. 안 적혀 있으면 적어둘 수 있도록 하고, 제로 시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 세포가 분화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포가 분화됐다. 세포의 분화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과서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세포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세포에 핵이 있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근데, 실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그렇게 생긴 세포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 적혈구 그렇게 생겼니? 피부세포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피부세포는 직육면체처럼 생겼어. 이렇게. 직육면체처럼 생겼는데 이게 옆에 착착착착착착착 달라붙어서 이제 두꺼운 맨 마지막 이제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기 역할에 따라서 모양과 기능, 만들어내는 단백질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분화. 형질세포는 뭐 만들지? 항체 만들잖아, 그지? 딱 그 항체 만들 수 있게 딱 특화되게 모양이 바뀌는 거야. 분화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기능을 하는 분화된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분열 안 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 분열을 하게 되면 그 분열된 세포들은 정상 기능 못 합니다. 그게, 세포가, 분열한 세포들이 덩어리 져서 이제 모여있거든? 그걸 종양이라고 해, 종양. 그러니까 덩어리, 혹, 뭐 이런 뜻이야. 피부에 뭐 사마귀 같은 거 나는 거? 심지어는 약간 피부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점이 있잖아, 점. 까만 점. 이런 것도 종양입니다, 사실. 그거 알고 있니? 점도 피부암이 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되게 낮지만은 피부암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정 규칙을 어긴 세포들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이 덩어리가 크다가 멈추면 양성 종양이랍니다. 양성은 이제 무난한, 착한 이런 뜻입니다. 착한 혹이야. 그거 놔둬도 돼. 불편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멈추지 않고 점점 커지면서 다른 조직까지 침범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성이다.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 그 우리나라 말로 암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세포 분열의 규칙을 어기고 무분별하게 분열하면서 다른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이걸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암세포.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화가 됐고 또는 어떤 결정을 받으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해.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치자. 그럼 뭐 해야 되지? 세포 분열 하려고 하면? 그렇지. DNA가 한 벌 더 있어야 되잖아. 그지? DNA가 한 벌 더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결정을 받으면 DNA를 복제하는 시기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DNA 합성 시기. synthesis.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S기. 지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 합성을 하고, 합성은 맨 마지막 시기에도 잠깐 이제 멈추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뭐 할까? 합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DNA를. 근데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문제가 생기면 이때 세포 자살을 명받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 게, 그 메커니즘이 우리 모든 세포에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쁘게 그 자리를 비우고 없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세포 자살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세포 안에 보면, 기억나? 리소좀이라고 하는 막성 세포 속이 안에 있다고 했지? 그게,
한 개 이렇게 딱 터지면 문제 없어, 이 세포가. 근데 동시에 다 터지면 분해됩니다. 세포가 분해됩니다. 그러면서 싹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거기 분해된 이제 물질은 보통 영양소나 중요한 유용한 물질일 수 있겠지. 그지? 핵산, 뭐, 아미노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다른 세포에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쁘게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를 희생한 거지.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자살해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자, 이제 잘 됐어. 복제가 잘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M기를 준비를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M기 때, 유일하게 필요한 어떤 단백질이나 에너지가 있어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단백질 하나 기억해도. 염색체를 끌고 가는 단백질이 있어. 동글동글한 끈적끈적한 단백질인데, 이걸 이제 방추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단백질을 방추사라고 하는 건 아니야. 방추사 단위 단백질이고,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실처럼 보이면 이걸 방추사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단백질이야. 근데 이때만 필요하거든. 분열할 때, 염색체를 끌고 갈 때만 필요하지, 이럴 때 필요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면, 그 다음 시기, 잠깐, 조금 남은 다음 시기, G2기라고 하는 다음 시기에서는 오로지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고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면 전중 후 말기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세포 주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쪽 해볼까? 갖다 켜볼까? 그래서 분열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전중 후 말기로 나뉘어진다라고 돼 있지, 그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집중, 일어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세포, 압도적으로 많은 세포, 체세포가 분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게 있습니다.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되게 빨리 하다 보면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그 분열의 특징에 따라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생식세포 분열, 이건 체세포 분열, 일반 세포 분열. 됐지? 일반 세포 분열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를 더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분열하는 거고, 이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정세포, 난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생식세포지. 다른 말로는 배우자 세포라고 합니다. 배우자 세포. 됐지? 배우자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체세포 분열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적인 세포 분열. 요거, 이 기준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아까 첫 번째로 말했지만,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진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죠? 자, 체세포 분열할 때, 분열 언제 하지? 세포 중에 M기에 하잖아, 그지? M기에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핵분열하고 이제, 핵분열이라고 해서 이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 중, 후, 말기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한번 볼게요. 그 표를 보면 돼. 교재에 있는 표. 강기는 어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다 간기야. 그지? 간기인데, 핵막과 인이 관찰된다. 특징. 이 세포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다. 핵이 있다고, 핵이. 그리고 핵 안에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인이라고 합니다, 인. 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인은 아닙니다. RNA하고 다른 물질들이 좀 밀도 높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인이라고 하고, 핵막과 인이 관찰되며 염색체는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염색사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실처럼 이런 구조가 구조로 돼 있어야지 이때 뭐 할 건데, 이 실 부분의 일부분들은 뭐지? 다 유전자잖아. 그지? 유전자니까 유전자를 쭉 읽어내서 RNA를 만들고 그 RNA가 핵공을 통해 빠져나가서 리보솜에 꽉 잡혀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야. 아미노산 연결로. 됐니? 맞지? 풀어져 있어야 돼. 꽁꽁꽁꽁 싸매놓으면 그거 읽어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풀어져 있는 거야. 감기 때는 염색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S기 때 DNA가 복제된다고 돼 있죠. 자, 정기 들어가 볼게. 분열기. 정기 때 염색체가 응축된다고 돼 있지?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야. 정기 때부터 염색체를 볼 수 있다.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를 전기라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됐니?
다음에 핵막과 인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좀 있으면 핵막이 있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오거든. 그래서 미리 사라지는 겁니다. 핵막. 인이 사라진다는 거는 핵 안에 인이 있으니까 핵막이 사라지면 이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딴 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방추사가 형성되어 동원체에 붙는다. 방추사가 형성되어 동원체에 붙는다고 되어 있는데 염색체 이렇게 그린다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많이 있겠지. 근데 세포가 있어. 세포가 있으면 뭐 어떤 기준에서 양쪽 끝에 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양쪽 끝에서 이제 단백질을 쭉 합성해주는 어떤 공간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찌찌찌찌찌찌 실처럼 이제 그 단백질실, 그지 방추사가 만들어져. 만들어져서 어떻게 동원체라고 하는 염색체의 동그란 부분, 그러니까 염색 분체와 분체를 결합시키고 있는 부분이지, 그지? 동원체에 붙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고, 중기, 그 다음 시기, 중기 때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고 하는 건 염색체가 복잡하게 오버래핑이 되어 있으면 얘를 예쁘게 이게 끌고 가는데 방해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일렬로 딱 배치되는 거야. 정확하게 일렬은 아니야. 근데 쭉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중앙에 배열돼서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중기 때가 어떤 시기냐면 광학현미경으로 염색체를 보기 가장 좋은 시기야. 전기 때는 염색체는 이제 생겼지만 뭐 다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염색체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기가 어렵다고 했지. 자,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펼쳐져 있고 방추사도 다 붙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끌고 가야 돼. 양쪽 끝으로 끌고 가야 돼. 똑같아. 동등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 이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아예 똑같다고 했지, 그지? 아예 똑같으니까 요거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요거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양쪽으로 나누게 되고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된 염색 분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극을 이동한다고 되어 있고, 말기에는 염색체가 이제 천천히 풀어지면서 핵막이 형성돼서 두 개의 딸핵이 생긴다. 여기에 핵 생긴다는 뜻이야. 오케이? 딸핵이 생기고 방추사가 사라지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세포질 분열이 뭐냐면 이걸 우리 사람 세포라고 생각해 볼게. 사람 세포면 이렇게 세포의 중간에 고무줄 같은 단백질이 이렇게 감싸게 돼. 그런 다음에 고무줄 같은 단백질이 짧아지기 시작해. 짧아지면 무슨 말이냐면 고무줄 이렇게 있다가 좀 짧게 하면 그 동그라미가 그지? 이 공간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움푹 파이고 고무줄 여기 있어 지금. 점점 짧아지면서 움푹 파여서 두 세포가 되는 거야. 자, 처음에 전중 후 말기는 뭐니? 유전 정보가 분열돼서 핵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핵 분열이라고 이게. 근데 지금 이 고무줄 같은 게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덩어리를 두 개로 아예 만드는 거, 이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지? 결국은 세포질 분열이 끝나야지 진정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세포질 분열에 대한 그림 설명 이런 게 나오고요. 그제 이런 거 나오고 체세포 분열의 특징 몇몇 개가 나오는데 한번 필요한 거, 중요한 거만 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오른쪽에 2번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딸내기 DNA 양은 분열 전 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맞지? 아니 원래 이렇게 다 염색체 만들어졌다가 양쪽으로 반반씩 나눴으니까 여기 있는 핵, 여기 있는 핵은 원래 있던 DNA에 딱 반이 됐겠지, 그지? 오케이? 됐지? 절반이 된다. 자, DNA 양 절반. 오케이? 그 다음, 근데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데. 왜? 똑같은 정보를 하나씩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정보가 그대로 여기도 다 있다는 거야. 됐니? 이 염색체 정보 1번, 2번, 3번, 4번 다 엄빠한테 받은 거 다 갖고 있다고. 이쪽 저쪽이. 됐니? 염색체 정보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상도 EN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핵상 EN과 N에서 EN이 상동 염색체에서 엄빠 거 다 갖고 있으면 EN이고 엄빠 건지 모르겠는데 무작위적으로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N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했어요. 됐지? 그러니까 2n이 된 거지. 딸핵의 핵상은 2n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세포는 이게 맨 바깥에 있는 게 세포막이거든. 말랑말랑한 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고무줄로 이렇게 쭉 묶어서 이제 두 개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됐지? 바깥부터 이렇게 함입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바깥 세포막 밖에 세포벽이 있어. 딱딱한 세포벽이 있다고. 이거 고무줄로 하면 부러져.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물세포 안에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걸로 확인되는 막성 구조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렇게 막을 이렇게 분리해. 그리고 이 골지체에서 유래된 이 구조물 안에 있는 성분이 뭐냐면 셀룰로스입니다. 세포벽을 만드는 성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 세포벽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벽과 막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지. 식물세포는. 다르지? 그지? 동물과 식물세포는 분리되는 방법이 다르다. 요거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어나. 됐죠? 오늘 왜 이러냐? 오케이. 지금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고 있도록 합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와 핵 한 개당 DNA 양 변화. 처음에 있는 건 염색 사고, 점점 응축되다가 염색체가 되고, 염색 분체로 딱딱 나눠서 하나씩 가져가고, 그러니까 1번에 엄마 염색체 X자 모양, 아빠의 염색체 X자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하나의 염색 분체를 가져가게 되고, 그게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림이.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밑에 있는 그림,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아래 페이지 그림 좀 확인해 보세요. 네, 이거 복구할 때가 잠깐만 한 몇 분만 수업 끊고 가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자. 조금 마음이 바빠. 자, 시작할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마도 지금 이거 우리 하고 있는 게 4단원이고 그 다음에 5단원까지 있는데 아마 시험 범위가 5단원 다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서 끊길 수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5단원은 생태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정말 1단원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단원에 되게 5단원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어려운 거에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집중을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앉고 자세 바로 하고 이제 볼게요. 이거 얘기하고 있었지? 이게 뭐냐? 처음에 복제되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냐면 요게 하나 더 생겼어. 이거 두 개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하나고 복제된 걸 얘기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있었는데 두 개가 된 걸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받은 염색 사겠지, 그치? 근데 복제가 되고 이게 뚫뚫뚫 감겨서 염색체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동원체가 끊기면서 하나 그리고 하나 이렇게 받아가서
하나의 딸세포로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게 되고, 이렇게 풀어지면 원래 그 세포가 복제되기 전에 갖고 있던 정보하고 똑같은 정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야. 됐지? 얘들아, 앞을 봐야지. 설명을 하는데. 자, 보자고. 밑에 보면 G1기 때는 얘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근데 S기 때 점차 늘어나서 이제 2배가 되는 거야. 뭐가? DNA 양이 2배 됐다가 쭉 유지되다가 분열기,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똑 떨어져. 똑 떨어져. 말기로 넘어갔을 때, 말기가 갔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딸핵이 생긴다는 거야. 따로따로 생긴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2, 상대량, DNA 상대량 2에서 4로, 4에서 다시 2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포 주기에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봐. 윤성아? 안 되겠으면 서서 무릎 뜨고 공부해. 넘어갈게. 중요하다고 돼 있지? 여기. 이 중요하다는 건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다음 문제 풀기 위해서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딸세포 유전자 구성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모양 크기 같지, 그지? 근데 이거 엄마한테서 받은 거, 아빠한테서 받은 거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같은 번호의 염색체야. 됐지? 한 상동 염색체야, 이게. 근데 이 염색체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유전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문자 A가 있고 대문자 A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지, 그지? 다를 수도 있고. 요건 뭐지? 대소야. 맞지? 이런 상태야. 자,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 더 생기지. 그러니까 동원체로 묶여 있어. 됐지? 대소 동원체로 묶여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분열을 하면 이거 하나씩 받아가고 이거 하나씩 받아가니까 얘는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원래 있던 모세포하고 같이. 같은 정보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리돼야 됩니다. 넘어갈게. 염색체의 응축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제 예시로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DNA가 있고 이렇게 생긴 동그란 단백질 8개가 4개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게 있지, 그지? 만들어진 거에 이렇게 감겨 있다고 했지. 1.7바퀴 감겨 있다고 했지. 이름 뭐라고 했지? 히스톤 단백질. 됐죠? 자, 세포 주기의 염색체의 행동.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도, 뭐라고 해야 되나?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다고. 됐지?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M기가 여기 있네, 여기는. 그러면 이 화살표 봐. 배치를 봐. M기를 넘어가면 G1기가 되는 거지. S기, G2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구분돼야 돼. 됐지? 이런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식물세포인 것 같은데, 식물세포의 세포들을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봤어. 염색체를 염색을 했어. 염색을 해서 이제 빨갛게 보이지, 그지? 봤는데, 요걸 이제 따져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자, 구분할 수 있겠니? 이건 뭐지? 여기 지금, 이게 핵이란 뜻이야. 핵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뭐지? 감기 얘기하는 거야, 감기. 그리고 처음으로 염색체가 보이는 시기가 언제라고? 전기지. 근데 전기 때는 염색체들이 쭉 일렬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니? 아니지. 이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여있는 구조가 돼. 됐니? 전기지. 자, 이게 어떻게 돼? 이 정렬해. 중기지. 정렬한 이후에는 그 방출사가 잡고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쏠려가. 이 후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그림에 따라 어떤 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 나온 자료들.
여기에 세포 주기 조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마도 시험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 주기 조절, 내가 아까 중요한 지연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지, 그지? significant 렉은 렉 걸린다. 이게 지연이라는 뜻이야. 요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암에 관련된 거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도 교과서에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악성 종양, 멜리그넌트 튜머하고 양성 종양, 비나인 튜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특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자료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방금 배운 게 뭐지? 체세포 분열이지, 그지? 근데 체세포 분열보다 많이 나오는 게 생식세포 감수 분열이야, 감수 분열. 그래서 감수 분열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보자고. 미안해. 잠깐만. 뒤로 가서 계속 놓치고 있다. 알겠지? 감수분열을 얘기하기 전에 생식의 방법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식은 크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어디 갔어? 없네요. 유성생식을 할 때 이제 하는 분열이 감수분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무성생식의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 분열법, 출합법, 호자생식, 영양생식 뭐 이런 게 있대.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한 세포가 뿅 두 개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잠깐만. 대표적인 아메바 집시벌레라고 되어 있는데 대장균도 여기 속합니다. 균들. 됐지? 단세포 생물이 균등하게 분열되는 거. 이건 그냥 분열되는 건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는 거야. 그냥 체세포 분열의 방법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 출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이렇게 균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에 여기에 조그맣게 혹 같은 게 나. 그러다 그냥 뿅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얘는 덩치 크고 얘는 덩치 되게 작아. 근데 뭐는 같아? 유전 정보는 같아. 그래서 얘는 점점 커져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끼 낳는 거하고 비슷해. 오케이? 이런 거 출합법. 히드라, 효모, 이런 게 이제 출합법으로 이제, 그 무성생식을 한다. 내가 아까 잘못 말한 거 있다. 히드라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히드라. 이렇게 하고, 이게 머리털처럼 이렇게 있는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오케이? 얘는 다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 아닌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그만 히드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이것도 출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포자생식. 포자가 뭔지 잘 모르겠지? 이거 씨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씨하고는 엄밀한 의미상으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구분하는 거지. 우리 씨앗. 식물의 씨앗하고는 구분하는 거야. 이 포자가 보통 어디에 있냐면, 고사리 알지? 고사리, 그지? 음지에 사는 고사리. 그 다음에 버섯, 이렇게 가시 있으면 아래쪽 털면 햇볕 보고 털면 이렇게 막 먼지 같은 게 팍 나오는 보여. 그게 포자야. 오케이? 곰팡이는 누구 친구? 버섯의 친한 친구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포자를 만들어서 씨처럼 이렇게 포자가 나와서 이제 싹이 터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 그 다음 영양생식. 이거는 이제 우리 농부님들께서 하시는 방법이지. 그게 식물의 영양기관, 잎, 줄기, 뿌리 같은 걸 심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구마야, 고구마. 고구마는 이제 씨를 뿌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고구마 줄기지, 그지? 고구마 순이라고 하지? 고구마 순을 그냥 잘라서 그걸 심어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나고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고구마 하는 개체가 되는 거지. 그런 걸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에 있는 고구마 줄기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다다다닥 잘라서 따로따로 다 심으면 다 고구마 개체가 된다는 뜻이지. 그런 게 영양생식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생식 방법에 따른 자손의 염색체 구성해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 봐봐. 무성생식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세포 분열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개체가 나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모체가 있다가 나뉘어지면 뭐니? 이 정보나 이 정보나 이 정보나 똑같이 그지? 딸세포나 모세포나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근데 유성생식, 성이 있는 남성, 여성, 수컷, 암컷, 그지? 성이 있는 생식 같은 경우에는 엄마 쪽에서 뭔가가 선택되고 아빠 쪽에서 하나가 선택되고 얘가 합쳐져서 이렇게 새로운 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엄마 쪽에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그지? 하나씩 받았을 거고 이쪽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한테 하나씩 받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씩 선택되고 그 다음에 조합돼서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할아버지들의 손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유전 물질이 전달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생식세포 분열 들어가 볼게요. 조금은 복잡합니다. 보자. 생식세포 분열. 일단 분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유성생식하는 생물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을 하는데 그때 특징적인 분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 체세포 분열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도 엄빠꺼 여기도 엄빠꺼 있는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모이면 어떻게 되니? 빠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늘어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번 핵상, 염색체의 수를 줄이는 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염색체의 수를 줄이는 분열을 감수분열. 했니? 감수분열을 하지. 그러니까 엄마 쪽에도 쌍이 있잖아요. 그지? 상동. 아빠 쪽에 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해서 난자와 정자가 되고 이게 수정이 되면서 드디어 다시 한 쌍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이라 감수분열이라 하는 것은 1분열과 2분열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두 번의 분열로 배우자 세포,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감수 1분열 볼게. 감기 때 똑같아요. 뭐 핵막이 관찰되고 S기 DNA 복제되는 거 똑같아. 제세포 분열하고. 근데 전중 후 말기가 첫 번째 분열이 중요합니다. 다릅니다. 달라. 볼게. 전기 때는 비슷해. 염색체 응축돼. 그래서 염색체가 보여, 이제. 핵막이 사라지는 거 똑같지? 맞지?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을 한다. 밑줄. 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라는 뜻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방추사가 형성된 동원체 분호, 이거 똑같지?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다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상동 염색체 접합. 염색체 있어. 됐지? 그리고 또 크기 모양이 같은 빠한테 각각 받은 염색체가 있어요. 얘들이 체세포 분열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양쪽으로 방추사를 방추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 하나씩 염색 분체가. 그지?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가 거의 뱀 두 마리가 따리를 틀듯이 서로 따리를 틀듯이 막 감기는 거야. 이렇게 보여.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보여. 보면 어때? 좀 너무 되게 두꺼운 염색체처럼 보이겠지, 그지? 그 실제 의미를 찾아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거의 겹쳐져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두껍게. 그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어, 이가 염색체. 이가가 무슨 뜻인지 아니? 두 배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이가 염색체라고 한 거야. 보이는 대로. 됐지? 자,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이 염색체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서로 나뉘어져서 두 번이 연속된 분열. 세포 분열 두 번 하면 세포 몇 개 생겨? 처음에 한 개였으면 두 개 생기고 첫 번째 또 각각 분열하면 두 개 생겨서 네 개 생기지, 그지? 그러니까 보면 상동 염색체에 있는 이 염색 분체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그지? 네 개가 각각 하나의 세포에 나뉘어 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염색체를 다른 말로는 이가 염색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4분 염색체, 1분, 2분, 3분, 4분이 아니고 4개로 나뉘어질 염색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4분 염색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정리에 중요한 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을 이가 염색체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중기 때는 또 중앙이 배열돼. 배열된 다음에 후기 때 보자. 또 다르다. 이가 염색체를 이루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이게 왜 다르다라고 얘기하냐면,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하면 상동 염색체에서 염색체가 방추사가 이렇게 잡혀서 요거 하나 이쪽으로 가고 요거 하나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지? 염색체가 나뉘어지는 거야. 염색체 자체가 분리되는 거야. 맞지? 맞지?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반씩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쪽으로 가져가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쪽으로 가져가. 이게 중요해. 어려운 문제 푸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묶은 번들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그냥. 이 번들을 쪼개서 나눠서, 자, 너 하나, 나 하나.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어차피 똑같거든, 결과는. 왜? 나눠서 가져가고, 또 나누든, 아니면 그냥 묶음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누든, 결과적으로 내 세포에 들어가는, 결과는 똑같아. 그지? 그러면 뭐야? 생물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뭐가 더 편해? 처음부터 나누어서 복잡할 것보다는 그냥 묶음을 가져가는 게 편하지, 그지? 그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자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간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말기 때 또 웃긴 게 핵막도 나타나고 방추사도 사라지고 할 일 다 해요. 할 일 다 해. 근데 특징. 색상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묶음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 세포에는 적어도 맞은편에 상동 염색체 정보는 없지, 이제. 상동 두 개 중에 하나를 갖고 왔잖아. 모든 번호에 대해서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하나씩 갖고 올 거거든. 그러니까 1분열이 끝나면 핵상이 2n에서 n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DNA량도 반이 되는 거지. 그치? 반만 갖고 왔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2n에서 n이 되는 거야, 핵상이. 다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있던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됐지? 반만 있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준비를 하고 2분열로 들어갑니다. 이제. 2분열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2분열이 보면 체세포 분열에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 자, 이제 뭐 하냐면 2분열 그림이 여기 있네. 여기 이 세포 이미 1분열 끝난 세포야. 보면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염색체를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야. 한 쌍이 아니라고. 하나씩 갖고 왔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이제 전기부터 해서 핵막도 사라지고 핵막도 생겼잖아, 아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1분열 끝나고 바로 2분열이 일어나지만 불편하게도 핵막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과정이 있어요. 됐지? 그래서 요게 사라지면서 이제 또 방추사 잡혀서 이제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하나하나씩만 딱 갖게 되는 세포 한,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각각 하나짜리가 두 개 되니까 네 개가 만들어져서 생식세포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하고 비슷한 자료지, 그지? 감수분열에서의 DNA 상대량을 볼게. 이따가 복제돼, S기 때. 쭉 가다가 1분열 마지막 말기에 뽕 반으로 나뉘어져. 그 하나의 세포 관점에서는 그렇게 쭉 가다가 2분열 말기에 또 나눠지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또 하나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2였다가 복제돼서 4가 되고, 첫 분열이 다시 나눠져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지. 1짜리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세포가. 그래서 합하면 4야. 없어진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특징, 염색체 수표나 감수 1분열에서 2n이 n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가 염색체 만들어지는 거. 근데 봐봐. 2분열에서는 봐. 2분열에서는 어떻게 된 건데, 각 번호에 대해서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다가 요걸 방추사가 잡아서 요거 하나 따로따로 가져간 거 아니야, 그지? 유전 정보 줄어들었니? 안 들었지? 해리포터 1권이 있으면 해리포터 1권이거든. 똑같은 거거든. 2권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1권 두 개 있든 1권을 하나씩 가지든 모든 곳에 그 정보는 똑같잖아. 이 소설에 대한 정보는. 맞지?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상이 어떻게 됐다? 첫 분열에서 2에서 n이 됐잖아. n이 된 상태에서 다시 나눠지진 않았다고. 그냥 n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핵상은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응?